민주당에 이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모든 정당의 본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안철수, 손학규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이 전국과 현안들 박지원 대표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스튜디오 직접 오셔야 되는데 만날 전화로 해서 훨씬 더 재밌을 수 있는데 말이죠. 대선 전에 꼭 한번 와주십시오. 직접 뵈면은 김총수 앞에서 얘기 못해요. 자, 대표님 다른 이야기 하시기 전에 이 네네.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 사표를 냈어요. 혹시 이거 사전에 아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네, 대선 출마 루머는 있었잖아요, 그죠? 네? 루머는 있었지 않습니까? 출마할지도 모른다 이런. 글쎄 그런 얘기는 들었었지만은 네. 제가 최근에는 뵙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김대중 정부에서 이해창 총재가 대통령 후보로 거의 확정적이 되니까 예. 세대 교체를 네. 위해서 홍석현 회장을 국무총리로 한번 하려고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자 하는 것을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저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예. 여러 가지 사유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무튼 홍석현 회장은 신원소판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과연 중앙일보 JTBC 회장을 사임하기는 했지만은 이제 대통령을 나오실 수 있을까요?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그건 대표님이 훨씬 전문가 아니십니까? 대표님이 늦었다고 하면 늦은 거죠. 예. 글쎄요. 그런데 그 이메일 사원들에게 보낸 내용을 보면은 상당한 의지를 저는 읽을 수 있었는데 예.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이 기업가 출신이고 이제 중도 보수, 합리적인 보수 이렇게 포지션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이거 안철수 후보한테는 나쁜 소식 아닙니까? 만약 된다면? 글쎄 홍석현 회장은 기업과 중도 보수도 표방하지만은 예.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보적 태도를 취하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경쟁해 볼 만한 좋은 후보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선 출마하면 이거 무소속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는. 그죠? 무소속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구조로 볼 때 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4개 정당이 전부 후보 등록을 마쳤고 사실상 경선 체제라고 하는데 예. 과연 어떤 당에서 출마를 하게 될지 그리고 사실 정당에서 추대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당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당 대표님이 모르셨다는 거 보니까 국민의당에 갈 것 같지도 않고 민주당도 아닌 것 같고 후보가 많아서 거기는. 그러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인데 여기도 이미 경선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후보를 선정하는. 이 중간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죠? 글쎄요. 뭐 자세히 모르겠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직접 출마를 하든 킹메이커가 되든 이번 대선에서 의미 있는 변수가 되긴 될까요? 마지막 질문인데 홍석현 관련해서는. 직접 출마를 하건 네. 킹메이커가 되든 상당한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을 가지신 분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연대 얘기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서 여쭙겠는데 김정인 전 대표가 며칠 전에 남경필, 유승민, 손학규 여러분들하고 조찬회동 하는데 손학규 후보가 가려고 하는 걸 대표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손학규 후보를 가지 말려고 한 게 아니고 예. 우리 국민의당 지도부 한 사람이 안철수 후보가 가시지 않으니까 예. 자기가 가겠다라고 해서 제가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 손학규 후보는 그냥 자체 판단으로 안 가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리로 가겠다고 한 사람을 가지 말라고 못 가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사실상 대연정론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경선 전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선 전국에서는 각 당의 정체성을 앞세워서 그 당에 가장 적합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각 당에서 후보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건 그 전이건 그러한 때 검토가 되는 거지 지금부터 검토를 해가지고는 어렵죠. 그 당 자체가 존재감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대연정론이 정체성을 무시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됐든 지금은 사당제, 다당제이기 때문에 연정의 불가피성은 있습니다. 어떤 당도, 어떤 대통령도 당선되면은 그때부터 여소야대로 출범하고 또 국회 선진화법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처럼 총리에 당선돼 가지고 심지어 보역까지도 연정을 한 선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검토할 수 있지만은 지금 경선 전국에서 대연정을 논하는 것은 각 당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상실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선이 끝나고 나서는 후보자들 간의 연대 이거는 가능할 수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후보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 결정할 문제이고 그때의 상황이 지배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 후보가 선정된 이후에는 그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과의 어떤 방식으로든 연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왜 꼭 바른정당을 찍습니까? 아니 근데 자유한국당하고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김어준 총수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몰아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럼 바른정당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후보 탄핵을 예. 성공시켰을 때도 예. 민주당과 문재인 대표가 비박과 국민의당은 통합한다. 이거하고 맥락이 같은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바른정당으로 네. 찍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바른정당하고 얘기 가장 많이 나오니까요. 자유한국당하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선. 거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렵죠. 예. 또 그럼 바른정당 역시 예. 탄핵에 함께한 그 공로는 인정하지만은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잔존 세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는 연정을 하기는 좀 빠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다는 건 대선 이전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경선이 있고 나서 대선 그 기간 안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얘기가 아니고 예.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로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빠르다 이겁니다. 빠르다. 그 제가 얼마나 메르켈 총리 독일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 사당제이기 때문에 연정의 필요성은 불가피합니다. 예. 대표님, 저도 지금 목소리가 좀 그런데 대표님 약간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 뭐 많이 돌아다니고 피곤합니다. 예. 둘 다 피곤한 상태에서 아니 김어준 총수가 저를 지금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후보하고의 연대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이번 대선 기간 중에. 글쎄요, 어제 문재인 후보가 네. KBS 토론에서 국민의당과 그러한 비슷한 통합 예.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바로 지난주에 지금 우리 국민의당에 와 있는 안철수, 김한길, 박지원과 예. 왜 헤어졌느냐라고 안희정 후보가 질문을 하니까 혁신을 반대해서 헤어졌다. 예. 라는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또 2, 3일 있다가 어제는 또 통합하자 이런 얘기를 해서 참
문재인 후보는 편리하게 세상을 사시고 편리한 말씀을 자주 하시는구나. 그래서 꿈 깨시면 좋겠다. 일장춘몽 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또 연대는 이번 대선에서 어렵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아듣겠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른정당의 김무성 전 대표가 YS계고 국민의당 대표님은 또 DJ 비서실장 출신이시니까 김영삼, 김대중, 영남과 호남 이렇게 화합하는 전국 정당으로 연대하자. 이런 게 또 크게 보도가 됐던데 이게 실체가 있는 움직임입니까? 아니면 여의도의 그 수많은 그림 중에 하나입니까? 그냥. 그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물론 예. 우리가 남북 분단도 서러운데 동서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YS, DJ 세력이 합쳐서 남북 관계도 개선하고 동서 장벽도 무너뜨리자 그런 얘기도 했고 또 김무성 대표와 저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때때로 대화를 하는데 예. 그러한 것에 기초를 두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지만은 그러한 움직임 역시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소위 이제 여의도에 그 수많은 대선이 있으면은 막 수많은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인 거군요. 그러면. 그런 그 그림을 많이 그리시는 분이 김어준 총수님 아니에요? 그럼 안철수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는 끝까지 독자 후보로 간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대표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그걸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쭉 얘기해온 게 예.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박원순 시장이나 김부겸 의원 등 많은 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심지어 반기문, 황교안 이런 보수층에서 거론될 때 저분들은 전부 후보가 될 분들이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는 손학규 대표가 우리 당으로 들어오기 전이에요. 당시는 우리 당에서는 안철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후보가 나오더라도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 문재인 구도가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오셨죠. 예. 그런데 지금은 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중에서 아, 예. 나온다. 예, 그건 뭐 당연하고요. 자유한국당 얘기하셔서 그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유한국당은 의미가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도지사가 지명도나 지지율이 제법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마 후보가 되면 지금 안철수 후보보다 더 지지율이 높이 나올 공산도 있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에서는 누가 후보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저는 홍준표 지사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선 저는 예. 지금 김어준 총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홍준표 지사가 후보가 돼서 예. 안철수 후보보다 높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 김어준 총수의 바람일 겁니다. 아니 여론조사 지표가 그런데요. 그건 아직 모르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 여론조사들이 아닌 오히려 예. 안희정 지사가 만약 예. 재인 산성을 넘지 못할 경우에는 예. 그 안희정 지사의 표가 지지표들이 물론 문재인 에게도 가지만 후보에게도 가지만은 예.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도 상당한 부분이 넘어올 것이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마저 해보자면 홍준표 도지사의 본선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보고 촛불 전국의 결과를 보더라도 이미 야권으로 정권 교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원했던 국민도 80%였고 국회에서 가결된 것도 80%,
헌재에서 인용을 요구하는 것도 80%, 우연의 일치로 헌재 재판관들이 8대 0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걸 보면은 예. 아마는 박근혜 대통령의 팔자에 무슨 팔자와 무슨 연관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조금 하는데 무리수였습니다, 대표님. 예. 지금 태극기 네. 집회 등 이분들이 20%는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저는 샤이 박근혜까지 하고 이 보수 김무성 대표께서 얘기한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파한테 줄 수 없다 예, 예. 하는 보수들이 저는 30% 내지 35%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통합되지 않는다. 통합되지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네. 지사가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예. 아마 15% 이상은 받아가지고 대선 자금의 국고는 좀 받을 수 있겠지만은 15% 이상은 어렵다. 저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러면 바른정당과 후보 단일화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수가 당은 갈라져 있지만 후보는 한 사람이 돼서 그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단일화는 안 된다고 보십니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저는 단일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에는 예. 지금 박근혜 아주 몰빵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여전히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바른정당은 분명하게 박근혜 대통령과 선을 긋고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삼성동에 건재하시는 한 저는 통합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그런데 대선 기간에는 후보가 힘이 세서 후보가 하자고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홍준표 도지사는 단일화에 염두를 두고 있는 것 같고 유승민 후보도 단일화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자유한국당하고. 아무리 후보가 예. 세다고 하더라도 예. 당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혼자서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이번 대선 구도는 5파전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민주당, 자유당, 바른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렇게 5파전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출마한다니까 당은 아니니까요. 예. 6파전, 7파전 되겠지만은 예, 정당으로 의미가 보자면. 없겠죠. 예. 여하간 정당으로는 지금 민주당, 자유당, 바른당, 국민의당, 정의당 5파전이네. 정당 원내 정당은 다 후보를 끝까지 유지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5파전이 되면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 이제 양자 대결이라고 계속 결국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이 될 거라고 주장해 오셨는데 이렇게 갈라지면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예. 많으면 30 내지 35%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예. 나머지 70% 야권, 예. 6, 70%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국민의당과 문재인 후보의 결판이 될 것 아니냐. 오늘 아침 신문을 좀 우리 김어준 총수하고 인터뷰하니까 일찍 일어나서 좀 보았더니 예. 더불어민주당의 경선도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예. 예. 그럼 안희정 도지사나 이재명 시장이 역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역전이 아니라 결선 투표로 넘어갈 것 같아요. 일단 결선까지는 간다. 네, 가면은 안희정 이변이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전에는 그런 가능성이 희박했는데 이제는 그런 가능성이 제법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안희정 도지사 경우에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사가 좀 약하고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지지자들의 비율이 좀 낮은 게 약점인데 이게 2차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1차에서 끝나는 게 문재인 패권이라고 공격하기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을 비난하기 위해서 김어준 총수처럼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자, 개헌은 어떻게 됩니까? 개헌. 지금
3당이 대선 이래 개헌 투표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 대표님은 생각이 다르시죠? 저처럼 개헌을 주장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예, 아직까지 개헌안이 통일되지 않았고요. 예. 이제 대통령 선거가 5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3당 통일안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걸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개헌은 개헌은 예, 뭐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지지를 해야만이 국회에서 200석 이상을 확보해서 발의가 되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가 유일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헌 논쟁으로 빠져가지고 국회에서 논쟁을 하다 보면은 지금 50일밖에 남지 않은 이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당력이 어디로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개헌은 추진하되 안철수 대표나 문재인 대표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던데요. 예.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확정적인 공약을 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이래 개헌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3당 통일안이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의원들에게 배포된다고 했거든요. 예.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논의해가지고 언제 확정하느냐 이겁니다. 자, 그 말씀은 잘 알아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이제 치고 나올 때가 되긴 됐는데 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이제 대선이 지금 5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언제 계기가 만들어져서 생각하시는 지점까지 갈 거다. 언제쯤 될까요? 어떤 계기로 이루어질까요? 그 지지율 상승. 지금 오늘 아침 신문들에도 예. 문재인 후보는 약간 하락세가 있고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안희정 예. 그리고 우리 상승세이고. 국민의당에서 안철수가 안철수, 상승세에 있다 네. 하는 것은 좋은 신호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는 4월 4일 날 4월 4일. 후보가 확정되고 예. 민주당은 4월 3일 날 예. 만약 결선 투표가 하면은 4월 7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4월 초에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확정되면은 그때부터 1대1 구도로 되면 알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의 포비아, 공포증 그리고 여러 가지 대표님? 검증 결과 예. 미래지향적인 우리 당 후보가 그때부터 치고 올라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직접 출마를 하건 예. 킹메이커가 되든 상당한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을 가지신 분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연대 얘기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서 여쭙겠는데 김정인 전 대표가 며칠 전에 남경필, 유승민, 손학규 여러분들하고 조찬회동하는데 손학규 후보가 가려고 하는 걸 대표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손학규 후보를 가지 말려고 한 게 아니고 예. 우리 국민의당 지도부 한 사람이 안철수 후보가 가시지 않으니까 예. 자기가 가겠다라고 해서 제가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 손학규 후보는 그냥 자체 판단으로 안 가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리로 가겠다고 한 사람을 가지 말라고 못 가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사실상 대연정론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경선 전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선 전국에서는 각 당의 정체성을 앞세워서 그 당에 가장 적합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각 당에서 후보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건 그 전이건 그러한 때 검토가 되는 거지 지금부터 검토를 해가지고는 어렵죠. 그 당 자체가
존재감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대연정론이 정체성을 무시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됐든 지금은 사당제, 다당제이기 때문에 연정의 불가피성은 있습니다. 어떤 당도, 어떤 대통령도 당선되면은 그때부터 여소야대로 출범하고 또 국회 선진화법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대표님이 훨씬 전문가 아니십니까? 대표님이 늦었다고 하면 늦은 거죠. 예. 글쎄요. 그런데 그 이메일 사원들에게 보낸 내용을 보면은 상당한 의지를 저는 읽을 수 있었는데 예.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이 기업가 출신이고 이제 중도 보수, 합리적인 보수 이렇게 포지션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이거 안철수 후보한테는 나쁜 소식 아닙니까? 만약 된다면? 글쎄 홍석현 회장은 기업과 중도 보수도 표방하지만은 예.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보적 태도를 취하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경쟁해볼 만한 좋은 후보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선 출마하면 이거 무소속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는. 그죠? 무소속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구조로 볼 때 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4개 정당이 전부 후보 등록을 마쳤고 사실상 경선 체제라고 하는데 예. 과연 어떤 당에서 출마를 하게 될지 그리고 사실 정당에서 추대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당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당 대표님이 모르셨다는 거 보니까 국민의당에 갈 것 같지도 않고 민주당도 아닌 것 같고 후보가 많아서 거기는 그러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인데 여기도 이미 경선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후보를 선정하는 이 중간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죠? 글쎄요, 뭐 자세히 모르겠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직접 출마를 하든 킹메이커가 되든 이번 대선에서 의미 있는 변수가 되긴 될까요? 마지막 질문인데 홍석.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처럼 총리에 당선돼 가지고 심지어 보역까지도 연정을 한 선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검토할 수 있지만은 지금 경선 전국에서 대연정을 논하는 것은 각 당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상실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선이 끝나고 나서는 후보자들 간의 연대 이거는 가능할 수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후보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 결정할 문제이고 그때의 상황이 지배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 후보가 선정된 이후에는 그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과의 어떤 방식으로는 연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왜 꼭 바른정당을 찍습니까? 아니 근데 자유한국당하고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김어준 총수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몰아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럼 바른정당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후보 탄핵을 예. 성공시켰을 때도 예. 민주당과 문재인 대표가 비박과 국민의당은 통합한다. 이거하고 맥락이 같은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바른정당으로 네. 찍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바른정당하고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요. 자유한국당하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선. 거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렵죠. 예. 또 그럼 바른정당 역시 예. 탄핵에 함께한 그 공로는 인정하지만은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잔존 세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는 연정을 하기는 좀 빠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다는 건 대선 민주당에 이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모든 정당이 본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안철수, 손학규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이 전국과 현안들 박지원 대표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스튜디오 안해요. 직접 오셔야 되는데 만날 전화로 해서 훨씬 더 재밌을 수 있는데 말이죠. 대선 전에 꼭 한번 와주십시오. 직접 뵈면은 김총수 앞에서 얘기 못해요. 자, 대표님 다른 이야기 하시기 전에 이 네네.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 사표를 냈어요. 혹시 이거 사전에 아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네, 대선 출마 루머는 있었잖아요, 그죠? 네? 루머는 있었지 않습니까? 출마할지도 모른다 이런. 글쎄 그런 얘기는 들었었지만은 네, 제가 최근에는 뵙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김대중 정부에서 이해창 총재가 대통령 후보로 거의 확정적이 되니까 예, 세대 교체를 네, 위해서 홍석현 회장을 국무총리로 한번 하려고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자 하는 것을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저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예, 여러 가지 사유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무튼 홍석현 회장은 신원소판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과연 중앙일보 JTBC 회장을 사임하기는 했지만은 이제 대통령을 나오실 수 있을까요?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그건 이전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경선이 있고 나서 대선 그 기간 안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얘기가 아니고 예,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로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빠르다 이겁니다. 빠르다. 그 얼마나 메르켈 총리 독일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 사당제이기 때문에 연정의 필요성은 불가피합니다. 예. 대표님, 저도 지금 목소리가 좀 그런데 대표님 약간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 뭐 많이 돌아다니고 피곤합니다. 예. 둘 다 피곤한 상태에서 아니 김어준 총수가 저를 지금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후보하고의 연대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이번 대선 기간 중에. 글쎄요, 어제 문재인 후보가 네. KBS 토론에서 국민의당과 그러한 비슷한 통합 예.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바로 지난주에 지금 우리 국민의당에 와 있는 안철수, 김한길, 박지원과 예. 왜 헤어졌느냐라고 예. 안희정 후보가 질문을 하니까 혁신을 반대해서 헤어졌다. 예. 라는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또 2, 3일 있다가 어제는 또 통합하자 이런 얘기를 해서 참 문재인 후보는 편리하게 세상을 사시고 편리한 말씀을 자주 하시는구나. 그래서 꿈 깨시면 좋겠다. 일장춘몽 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또 연대는 이번 대선에서 어렵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아듣겠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른정당의 김무성 전 대표가 YS계고 국민의당 대표님은 또